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2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었네, 우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우 지수가 3만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그동안 금융시장을 좀 출렁이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제도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하원에서 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이 있어서인지 어제는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얼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좀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아마도 확산 속도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닐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속도 둔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면 오늘 오전 아시아장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전일자 기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국 뉴스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수치라고 그런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우선은 어저께 제가 공유드렸던 그 자료를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한 1,638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9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된다면 44,653명이 어저께의 수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수치를 보면은 6만 명을 훌쩍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확진자 수가 무려 14,840명 늘었다는 거고요, 하루 만에. 그리고 사망자 수는 242명 늘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4명 증가해서 하루 만에 242명 사망자 수가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인데요. 지금 총 확진자 수가 아까는 4만 4천 명이었는데 갑자기 6만 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 수도 후베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죠. 총 사망자 수가 1,369명 중에 후베이의 사망자 수가 1,310명, 거의 집중되어 있다시피 한데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그동안과는 다르게 폭넓게 환자를 진단하고 관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그 바뀐 결과를 토대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나온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워낙 중국 공산당 체제가 언론의 자유도 없고 나라 자체가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근까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집계된 숫자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언론 사이트를 보면 철저하게 검열을 해서 통과가 된 기사들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 SNS 계정까지도 통제가 되고 있어서 친중국 사이트에는 현재도 우한 폐렴이라는 이 국가적 재난을 미화시키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 드러나 있는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SNS 글들은 다 검열해서 제외가 되어서 사이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이 공산당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최근 중국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움직임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었던 관리 지침 수정을 통해서 증가폭이 커진 것이지, 기존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한다면 약 1,500명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망자 수의 증가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중국 정부의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는 은폐 덩어리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할지 개인적으로 꾸준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아까 후베이성 그리고 사망자 수도 대부분 후베이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전방위적인 확산이 아니구나.' 이런 우려는 좀 한풀 꺾인 분위기이고요. 하지만 이 분위기는 언제 또 공포로 되돌아올지 불확실한 상황에 이 분위기가 더 나빠져서 더 큰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기업의 약 70%가 실적 발표가 되었고요. 이 중에 71.1%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양호한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어제까지 드러난 이슈가 코로나 증가세가 주춤했다라는 거랑 미국의 기업 실적이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좀 긍정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러한 이슈 대비 기대 이상으로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 글로벌 경제 역량 불확실성도 남아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0.9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6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90%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또한 신종 코로나의 확산 우려가 좀 경감된 분위기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어제 하루 2.5%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지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증가한 약 746만 배럴 증가로 발표되면서 3주 연속 증가했지만 어저께 원유 재고 발표 직후의 흐름을 보면은 하락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9만 5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제유 재고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수치 201만 배럴 감소로 발표되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수요 증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산유국들이 결국에는 추가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는 추가 감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둔화 전망이 일정 부분 원유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다가 언제든 변수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얼만큼인지도 알 수 없는 만큼 이 해외 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트레이더 여러분들은 원칙과 기준대로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출렁거리는 변동성 시장에서 엇박자 나지 않고 꾸준히 누적 수익을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항생지수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TV 매수 신호에서 청산을 했었고요. 매수 신호 후에 단타 수익 구간이 얼마나 나와주는지, 또한 TV 매도 신호도 나왔었을지 등 다시 한번 차트를 점검해 보기로 했었죠. TV 매수 신호 후에 100틱 단타 수익 구간은 나와 주었었고요. TV 매도 신호도 나왔었는데 정석대로 그 TV 매도 시점을 찾는 분들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제임스 대표님의 동영상 강의 중에 하루 50만 원 매일 수익 내는 법, 이 영상 강의를 보신다면 오늘의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항생지수의 그 TV 매도 신호 부분이랑 좀 비슷하게 강의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결국에는 TV 매도 신호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60분봉 차트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매수존을 아래로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크루드 오일 어저께 원유 재고 발표 후에 아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지금 TF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3분봉 차트로는 TW 매수 신호가 나왔고 아마도
그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TV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TW 매도 신호는 어디쯤인지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도 매수돈을 아래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음, 어떤 이슈가 오늘은 금융시장을 움직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취한 국제선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던 지난 30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보다 약 67% 감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체류자 입국을 거부한 미국이 약 80%에 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약 5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관광산업 침체는 물론이고 또 중국 인구가 워낙에 많죠. 세계 상위 10%에 포함되는 중국인 수가 약 1억 명으로 세계 최대인데 큰 손 고객이 줄어드니까 소비 시장에도 아마도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다시 커진 코로나 공포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도쿄, 중국, 홍콩 등의 이 아시아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장 초반 출렁거리면서 하락 반전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주요 지표 발표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견조한 경제 상황으로 낙관론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발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아마도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주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렁거리는 선물시장 마음까지 같이 출렁거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